77년생, 한국 나이로 50입니다. 완경이 왔고 제가 임신했을 때를 제외하고 최고의 몸무게를 찍게 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여기가 둥그러져. 엉덩이 납작해지고 여기는 이렇게 살찌고 그리고 여기도 살쪄요.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걸어다니고. 꾸준히 했더니 진짜 정말 열심히 몸을 가꾼 사람처럼 됐고, 되게 중요한 거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갱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이사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하시죠? 오늘은 40대 초반, 50대, 60대까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갱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77년생, 한국 나이로 50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관리를 잘했다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제 나이보다 어리게 보고 계시고,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완경이 왔고 그리고 갱년기가 오고 이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유튜브는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45세에 완경이 왔어요. 그때 남들보다 일찍 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가 없었죠. 갱년기가 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갱년기 극복 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갱년기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우울증 이게 있잖아요. 사실 바쁘면 우울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이 잘 안 와요. 불면증이 제일 크고요. 이거는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안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열이 갑자기 확 올라요. 밤에 땀이 확 난다든지, 그게 두 번째 증상이고, 세 번째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져요. 여러분, 사춘기 때 왜 그 얘기 있죠? 사춘기랑 갱년기랑 싸우면 갱년기가 이긴다고. 진짜 저도 제 자신을 몰랐는데 돌이켜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화를 많이 냈어요.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좀 심한 사람인데 갱년기임을 인지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오리같이 돌아요. 잠 못 자고 화나고 아프고, 이 굴레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궁금하시죠? 저의 극복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울증도 그 극복법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극복법, 저는 일단 제 그냥 경험대로 얘기해드릴게요. 지금은 1일 1일 운동이 기본이거든요. 제가 일요일 빼고는 매일 운동을 해요. 그게 필라테스가 됐던 헬스가 됐던 러닝이 됐던 뭐 프리다이빙이 됐던 뭐든지 움직이자, 그게 제 주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도 딱 필라테스만 했어요. 헬스는 절대 안 했어요. 왜냐면 근육이 이게 커지는 게 싫었거든요. 난 필라테스로 충분해. 이래서 필라테스만 3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경이 오면서 제가 호르몬 약을 먹게 됐어요. 왜냐면 좀 너무 이른 나이라서 산부인과에서 상담을 하니까 골다공증의 위험증이 있으니 적어도 50세까지는 호르몬제를 먹으면서 지켜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저는 되게 그런 호르몬에 민감하거든요. 한 4개월 만에 6kg가 쭉 찌는 거예요. 제가 임신했을 때를 제외하고 최고의 몸무게를 찍게 된 거예요. 원래는 늘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거? 진짜 물만 먹어도 살쪄요. 그냥 찌느냐? 어린애들 살찌면 예쁘잖아요. 20대 허벅지 통통 막 볼 통통. 그게 아니라 이 상체로 살이 쪄요. 제가 생전 상체에 살이 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팔, 겨드랑이 라인, 등살, 뒷구리 라인, 여기가 살이 엄청 밉게 울룩불룩하게 찌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헬스를 시작하자. 그래서 헬스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프를 찍고 유튜브를 찍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갱년기 극복하는 게 제일 힘든 게 먼저 루틴 만들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 저 운동 진짜 가기 싫어요. 진짜 운동 루틴을 만들려고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도 해보고 저녁에도 해보고 집 가까운데 먼데 다 해봤어요. 근데 저의 경우는 집에서 가까워야 되고 아침형 인간이라서 저녁에 되면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저녁에 운동을 잡았더니 다 캔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와 약속이 안 되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린 건 그냥 선생님하고 만나자. 더 비싸더라도 회원권 끊어놓고 안 가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제가 루틴으로 잡은 게 아침 운동. 근데 저 일어나면 양치만 하고 운동복 집에서 입고 가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씻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루틴이 됐고요. 운동을 처음에 주 2회로 목표를 하면 아예 안 하거나 한 번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 4회를 잡았더니 최소 3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매일을 하자 이렇게 잡으면 지금도 바쁠 때는 4회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자를 잡아도
그 매일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매일 운동하는 걸로 제가 그냥 루틴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종목 가리지 않기. 난 정말 헬스 싫어했고요. 유산소 진짜 싫어했고요. 근데 뭐든 움직여야겠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우리 유튜브 영상 많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따라해요. 뭐 이렇게 하던 뭐 다리 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운동 따라 하거든요. 근데 뭐든 가리지 말고 하루에 30분만 움직이자. 이렇게 정한 지 제가 45살부터 헬스를 시작했거든요. 지금 어디 가면은 운동 선수냐 그래요. 꾸준히 했더니 진짜 정말 열심히 몸을 가꾼 사람처럼 됐고, 되게 중요한 거는 제가 밉게 살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 S라인이 유지가 돼. 여기 살 안 쪄요. 이렇게 살도 가늘어, 어릴 때는. 근데 나이가 들면 여기가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둥그래져. 그리고 여기도 살쪄요. 이게 지금 앞태가 아니라 뒤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는 거야. 팔도 이렇게 이런 몸으로 변해. 엉덩이 납작해지고 여기는 이렇게 살찌고. 저도 이렇게 띠글띠글 살찌고 있었거든요. 이걸 헬스로 잡았다. 물론 지금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위고비, 마운자로, 살 빼는 주사 많잖아요. 이런 거 살짝 도움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식욕이 주체가 안 된다 그러면 마운자로로 그냥 살짝 식욕 조절해주면서 운동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굳이 나는 식욕 조절은 잘 돼. 근데 살이 그냥 쪄. 이러시는 분들은 운동을 추가하면 이렇게 밉게 찌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일단 등이 굽어요. 복부에 힘이 빠지니까. 그리고 이 다리에 근육에 힘이 풀리잖아요. 이렇게 돼. 이렇게 O자로 벌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걸을 때 어떻게 걷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야, 할머니. 이러면 뒤태가 이제 무너지는 거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걸 세우려면 복근에 힘도 있어야 되고 등에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운동 가면 선생님 저 뒤태만 잡아주세요 얘기하거든요. 등을 잡아야지 허리가 척추가 꼿꼿하게 쓰고, 그리고 엉덩이 운동을 진짜 미친 듯이 하거든요. 어른들 엉덩이 남자건 여자건 이렇게 납작한 거 아시죠? 엉덩이가 원래 이렇게 볼록해야지 이쁘잖아. 근데 옆모습이 어때? 진짜 이렇게 돼. 이렇게 흘러. 이게 40대 이후에 이런 엉덩이 이런 뒤태면 그냥 나이 들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얼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결 관리 그리고 바디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 중에 몸태가 제일 중요해요. 우울증? 이거를 운동 루틴이 잡아줬어요. 왜 청소년기 애들도 몸 변화로 스트레스 받으면 맞아요. 운동하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가볍게 나가서 뛰어보세요. 머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운동 안 하고 누워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뭐 이렇게 계속 자기 생각에 갇히거든요. 근데 일단 움직여야 돼. 일단 움직이면 머리가 상쾌해져요. 나가면 자외선 받잖아요. 비타민 D, 그거는 우울증에서 꼭 자연 치료제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어떤 운동이든 작은 성취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해냈다는 한 개 더 했을 때 성취감. 러닝을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결국은 몇 킬로 찍었다는 성취감. 이런 작은 성취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래서 운동이 우울증 극복과 갱년기 극복에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여러분 60대고 70대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도 저는 운동을 매일 하는 편이라서 친구들하고 골프를 나가거나 막 걸어 다니잖아요. 제가 혼자 저기 가 있어요. 애들은 다 못 걸어 벌써. 왜냐하면 이 속도가 다르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하고 그냥 이렇게 걷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지. 근데 이게 40대 후반 중반부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애들 친구들 보면 진짜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집에서 살림만 해도 힘들대. 그거는 근육을 안 써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워있지 말고 움직이세요. 제가 갱년기 극복 방법 중에 정말 싫지만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 운동. 다른 관리 필요 없다. 운동 1번. 근데 예전에 운동 말고 가죽 공방이나 약간 그런 취미가? 맞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프리다이빙 하기 이전에는 가죽 공방에 다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갱년기 때 취미를 꼭 찾으세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근데 공방에 가면 정말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바느질만 하고 때리고 바르고 이런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고 정말 저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아서 그걸 다녔었고요. 이게 이제 갱년기 오기 전이에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스트레스 푸는 거였고, 제가 갱년기가 오면서 운동으로 이제 취미를 계속 바꾸면서 얘를 만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되게 숨차지 않아요? 되게 힘들지 않아요? 되게 격한 운동 아니에요? 아니, 굉장히 정적인 운동.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뇌가 고요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하다 보면 물속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내가 물고기다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굉장히 생각보다 편안하다. 힘들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갱년기 극복할 때
첫 번째 운동, 두 번째 취미 찾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인맥 관리. 그래서 인맥 관리는 누굴 찾아서 만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칠 사람 쳐내라. 나랑 안 맞는 사람 굳이 만날 필요 없다. 우리 너무 사는 거 피곤하잖아. 모여서 계속 남욕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면 차라리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임에 있다가 나왔을 때 허무함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 모이면 또 내 욕하겠지? 그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의 삶을 찾아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 관리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때는 루틴 찾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제일 힘든데 저도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막 예를 들어 줌바 댄스를 가서요. 텃세가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제 성격에 인프피거든요. 저 진짜 나 말 못하고 낯가려요.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줌바 진짜 신나거든요. 유산소 완전 되고. 근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앞에 나가서 막 하는데 어우 분위기 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로 하는 건 안 되겠다. 나 혼자 해야겠다. 그냥 혼자 하는 운동하자 해서 헬스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필라테스랑. 그건 혼자 하는 운동이니까. 각자 맞는 운동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는데 시간, 장소, 위치 이게 나한테 맞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 루틴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운동하는 횟수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운동 미친 사람은 일 운동은 당연하고 하루에 몇 개 운동을 했냐 이걸 챙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침에는 필라테스하고 저녁에 러닝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본인의 루틴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은 운동하시는 선생님들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저처럼 갱년기가 와서 살이 찌기 시작했다. 이때 초반에 잡으신 분들은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때 살찌는 거를 잘 막으신 분들은 그 이후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살이 안 쪄요. 지금 저는 식단 안 해요. 그냥 매일 운동하는 게 다인데 그때 갱년기가 왔을 때 그때 잘 못하신 분들은 살이 계속 몸이 이렇게 밉게 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내 몸이 변한다. 진짜 그때 잡으세요. 초반에 꼭 잡아야 돼요. 초반에 변화할 때 잡으면 다시 예전 같은 몸으로 다니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드는 게 살이 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 찌면서 거기에 염증화가 되면서 더 아파지는 거. 맞아요. 살 찌면서 염증화가 되거든요. 몸에 안 좋은 게 쌓이잖아요. 노폐물 배출도 안 되고 만지면 아파요. 피부들이 염증화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는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살을 빼기 위한 관리가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드시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야. 물 많이 먹고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야채 이런 걸로 내 몸에 주는 거는 조금 좋은 걸 먹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래 살았잖아요. 앞으로 이 이상 살아야 되잖아. 100살까지 살 거예요. 100살. 난 100살까지 살 거야. 그럼 앞으로 50년 남았어. 지금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여러분 몸에 어떤 걸 집어넣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갱년기 영양제는 더 먹을 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영양제를 미친 듯이 먹을 때는 배가 불렀어요. 아침 밥보다 먹는 영양제가 더 많다.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을 거야.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 많은 영양제들 중에 지금 저는 그냥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아주 힘들 때 아르기닌 요거만 먹거든요. 근데 이 영양제를 많이 먹을 때보다 운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보세요. 비타민 D 밖에서 자외선으로 흡수되잖아요. 영양제로 먹어봤자 저게 낫고요. 운동 열심히 하면 뼈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칼슘 필요 없어요. 이게 10년 후에 내 몸을 바꿔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진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갱년기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처럼. 우리 사춘기 안 겪은 사람 없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나 다 겪게 되는데 갱년기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심하게 겪어서 우울증도 너무나 심해지고 몸도 심하게 변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너무 잘 극복해서 잘 이겨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갱년기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나 갱년기야 얘기하고 뭔가 이겨내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저처럼 갱년기를 겪으셨다거나 아니면 겪는 중이라거나 곱게 나이 들고 싶어요 등등의 많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해주세요. 여러 가지 다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고요. 충분히 아름답게 나이 드실 수 있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몇 가지는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제 전문 분야인 뷰티, 그 다음에 고민 상담 잘 들어줘요. 인생 상담, 연애 얘기, 사업 얘기, 뭐 기타 등등 뭐 사람에 관련된 얘기. 저 사람한테 많이 뒤어봐서요. 등에 칼도 많이 꼽혀봤고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들어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육아. 저 이래봬도 아들이 04년생이거든요. 현재 뉴욕대 다니고 있고 휴학하고 해병대 갔다가 제대하고 올 가을에 복학합니다. 제가 또 극성 엄마였거든요. 강남에서 애 키우면서 이제 영어 유치원 보내고 국제학교 보내고 난리를 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에 대한 정보도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저는 그 당시 옛날에는 애가 6개월부터 케벨 아기나라 짐보리 그런 거부터 6개월째부터 애를 이구지구 싸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막 대치동 학원 보낼 때는 막 애 차에 픽업해갖고 김밥 쑤셔 넣고 막 붕붕 달려가지고 그런 육아 전략이 있답니다. 그 육아 특히 이거는 해줄 말이 많아요. 언니로서 이런 남자 만나지 말아라. 절대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 보는 법,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연애 상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거는 별표. 남자는 어떤 남자가 안 좋은 남자인지 종류별로 나눠서 얘기 드릴게요. 애들은 몰라. 20대들은 막 허세 쩐 남자 막 진짜 안타까워.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그러면 다음번에 즐겁게 만날게요. 안녕.